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민경욱 전 의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 4.15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SNS를 통해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요. 지난 6월 2일 날 민경욱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영상을 링크를 하면서 이런 쪽글을 남겼습니다. 봉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봉인을 하는 플라스틱 잠금 장치가 아예 제거됐습니다. 이 투표함을 설마 개표하진 않았겠죠? 우격 따짐으로 개표했다는데 500원 걸겠습니다. 21대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라는 이 짤막한 코멘트를 달고 무슨 영상을 링크를 했냐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한 참관인이 그 대전 동구의 개표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무슨 일이라는 그 영상을 여기에 링크를 했어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래서 이게 뭐 신의 한 수에서도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도대체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부정선거 증거로 이 영상을 그렇게 제시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대전 동구 개표 현장에 한 투표함을 둘러싸고 선관위 위원장과 선관위 위원들 그리고 참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투표함이 잠금새가 한쪽이 없어요. 잠금새가 한쪽이 없고 봉인지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의 참관인 김모 씨가 이에 대해서 그 이의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위원장과 위원들 그리고 대전 동구 선관위 사무국장 비롯해서 참관인들까지 싹 모여서 이 투표함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이 이 상태에서 투표함이 열리느냐라고 계속 묻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국장이 뭐라 그러냐면 안 열어진다. 열 수가 없다. 다 봉함이 돼 있다. 딱 한 가지 자물쇠를 안 채웠다는 거다. 이건 관리관의 실수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과정에서 이의 제기를 했던 참관인 김모 씨가 무슨 말을 계속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국장 또 위원장, 위원들이 가만 계시라고 계속 그를 제지를 합니다. 말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김모 씨가 그 투표함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이 봉인지가 그 사람 이제 이의 제기한 것은 봉인지가 훼손됐다. 이 투표함이. 그래서 이 투표함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 제기를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였던 건데 알고 봤더니 봉인지만 훼손된 것이 아니고 잠금 장치 한쪽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처리를 놓고 이제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회의 중에는 끼어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뭐 이런 것이야 상관없지만은 그 회의 자체에 대해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그 위원들이 그렇게 또는 위원장이 정리하는 것도 맞아요. 지금 회의를 현장에서 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거기 회의에 참관인이 또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이 이 상태에서 이 투표함이 열리느냐라고 사무국장에 또 물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서 사무국장은 안 열어진다, 열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더니 이번엔 말을 슬쩍 바꿉니다. 집요하게 이제 위원장이 이게 이 투표함이 이 상태에서 열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도 이 상태에서 열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은 위원님들 이 투표함을 열어볼까요? 어떠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위원이 뭐라 그러냐면 위원장님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투표함을 열어서 열린다면 문제가 있어서 이 투표함은 개표 못하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열어지면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투표함은 개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라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사무국장이 나서서 아닙니다. 개표를 못하는 게 아니고 개표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잔여 투표용지도 있고 다 확인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표함에 잠금세가 없어가지고 열린다고 그래서 그 투표함을 아예 개표를 해서는 안 되는 투표함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사무국장이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투표를 보면 밑에가 투표지에 보면은 투표관리관의 인형, 이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죠? 그 도장이 그 실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맞는지 여부, 그 다음에 잔여 투표용지 매수가 몇 매인지, 그리고 그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가 몇 매인지 확인해 보면은 그게 부정투표함인지 아닌지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예, 투표함 자체가 열린다 그래서 이게 다 부정투표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투표함이 되려면은 투표수가 증감되거나 이런 어떤 부정투표지가 나왔거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어떤 부정투표지가 발견됐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투표함의 경우 이제 일련 번호 QR코드에 들어있는 그 일련 번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일반 투표지의 경우 일련 번호를 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함을 열어보자는 위원들이 이제 다들 그렇게 투표함을 열어보자고 하니까 사무국장이 투표함의 뚜껑을 엽니다. 그러니까 금방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참관인들이 다 지켜봤는데 한 남성 참관인 목소리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놓고 개표를 한다고요? 개표하면 안 됩니다. 라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의 제기를 맨 처음 했던 그 참관인도 이거는 개표하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이 잠금세 없는 투표함의 개표 중단을 거듭 요구합니다. 그렇지만은 위원들은 그것을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잠금세가 없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투표함이기 때문에 개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참관인들은 강력하게 한 건데 위원들은 일단 잔여 투표용지랄지 투표록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다 확인해보고 이게 부정투표지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검사해서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렇게 끝나는데 제가 도대체 왜 이런 잠금세 장치가 없는 투표함이 발견이 됐는지 그 이유를 그리고 또 그 투표함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전 동구선관위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대전 동구선관위의 그 주무관 그 다음에 그 선거 그 계장과 둘은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이 주무관은 뭐라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등 8개 정당 참관인의 그 동의하에 개함하려고 하는 도중에 기독자유통일당 참관인이 봉인 상태가 이상한 투표함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잠금세 문제는 몰랐고 봉인지 훼손 상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거였다. 근데 보니까 이제 나중에 잠금세가 아예 없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위원들 그리고 위원장 참관인들과 확인한 뒤에 개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요.
투표록 기재 사실, 자녀 투표용지 매수, 그리고 다른 면의 그 특수봉인지 부착 상태, 관리관과 투표 참관인의 서명, 투표함 인계 과정에 참여한 경비경찰과 투표 참관인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8명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개표하기로 의결을 해서 이걸 개표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 장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다른 면의 특수봉인지 상태, 부착 상태, 그 다음에 투표록, 그 다음에 자녀 투표용지 매수,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서명, 투표함 인계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두루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원 전원이 개표에 찬성을 해서 의결을 해서 개표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 투표함을 정상적인 투표함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물론 그 8명 위원 가운데는 미래통합당 추천위원이랄지 뭐 이런 야당 추천위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이라도 거기서 그 이의제기를 계속하고 이게 투표함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됐으면은 개표가 이 투표함은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들은 특별히 어떤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표를 인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개표를 해보니까 1번이 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였고요. 아주 젊은 30대 후보였고 2번이 이장우 후보, 이선의 국회의원이었죠. 이장우 미래통합당 후보였어요. 그런데 1번 후보가 370여 표를 받았고 2번 후보가 490여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함에서.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조작을 했다면. 이장우 후보는 이 선거에서 패했거든요. 장철민 후보에게 패했어요. 그런데 이 투표함에서는 이장우 후보 표가 더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일부 그 투표구들에서도 이장우 후보가 앞선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함이 부정투표함이 아니라는 사실이 개표 결과로도 확인이 된 상황이죠. 근데 왜 그러면 투표함에 잠금세가 안 됐냐라는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투표관리관이 원래는 투표함 양쪽에 그 잠금세를 해야 하는데 한쪽만 잠금세를 하고 깜빡하고 그 다른 면에는 그냥 봉인지만 붙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실수를 다 하나. 근데요,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실수를 가끔씩 뭐 드물지만 할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그런 실수를 안 하고 삽니까? 실수를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투표 참관인을 한 주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투표가 끝난 뒤에 투표함을 이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투표록 작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자녀 투표용지 매수 기록하고 막 이것을 그냥 후다닥 해치우고 투표함을 막 옮기기에 급급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금 늦으면은 개표소에서 줄을 길게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려면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자녀 투표용지 매수가 잘 안 맞거나 그런 실수들이 벌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사실 뭐 투표소에서 개표를 해버리면 이런 문제 자체가 없는데 이 투표소 개표를 끝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집중식 개표, 한 곳에 모아가지고 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천적으로는 그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확인을 하고 분명히 그 잠금세 장치를 없으면은 채워서 이송을 했어야 되는데 큰 실수를 한 거죠. 이거는 분명히 선관위가 그 관리관,
투표관리관 교육을 잘못한 것이고 책임이 있어요.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을 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런 실수 자체가 부정투표함이다라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뭐 또 우리들이 인정할 건 또 인정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봉인지는 훼손이 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특수봉인지가 왜 훼손된 상태냐. 그러니까 이 특수봉인지 파란색 특수봉인지거든요. 이것을 누군가 이렇게 떼면은 그 오픈이라는 그 하얀 글씨가 거기에 반색이 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훼손된 봉인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특수봉인지가 한쪽이 그러니까 잠금새도 없었고 봉인지가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잠금새만 없고 봉인지는 온전한 상태였다면은 그렇게까지 큰 오해를 또 낳지도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특수봉인지 자체도 훼손이 된 상태여서 더 의심을 갖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봉인지가 붙은 부위를 아마 그 이송하는 사람이 잡고 이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잡고 이동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훼손이 됐고 그에 대한 확인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위가 약간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꼭 그 부위를 사람들이 많이 잡고 이송을 한대요. 근데 이제 잠금새도 없는 데다가 거기가 이제 그렇게 그 봉인지만 붙어 있기 때문에 더 훼손이 쉽게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 투표함 이송 과정에는 그 실수한 투표관리관과 하루 종일 투표 참관을 했던 참관인이 같이 참여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경찰이랄지 그 이송에 참여했던 다 알아봤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표함을 인정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개표 결과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투표관리관의 단순한 실수로 그렇게 보고더라고요. 기독자유통일당 그 소속 참관인 이의 제기를 해서 이 투표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처리를 놓고 해당 선관위 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개표를 결의를 했지만은 개표를 하고 나니까 별 이상이 없어서 더 이상 이의 제기가 없이 끝났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현장에서 끝난 문제인데 뒤늦게 이 영상을 기독자유통일당 참관인이 유튜브에 올렸고 또 그 영상을 어떻게 이 민경욱 의원에게 전달이 되고 또 신의 한순위 뭐 이런 데서 이제 아예 어떤 선거의 증거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알리고 막 이러면서 의혹을 샀던 것이죠. 그러나 이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벌어져요. 제가 이제 알기로 옛날에 그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 그때도 뭐 이 복인지가 뜯겨 있고 이 잠금새가 없는 투표함들이 상당 몇 개나 발견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도 그걸 다 인정하고 그냥 개표를 진행을 했다. 근데 그때 한명숙 전 총리가 그러니까 오세훈 씨하고 붙었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로 졌거든요. 이제 그때는 저는 상당히 그 의심이 많이 가는 결과였어요. 재검표를 하든지 말이죠. 좀 그 과정들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때는 민주당 측 참관인들이 일찍 그 개표소를 나가버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개표 결과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참관인 교육을 그래서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참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기독자의 통일당 창관인은 이거 찾아냈지 않습니까? 이거 찾아냈고 상당히 이건 창관인으로서 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투표함이 어떻게 처리됐는가까지 제대로 된 창관인이라면 계속 촬영을 하고 했겠죠. 근데 그 일부분만 촬영하고 끝나버린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선관위의 그 처리 결과는 선관위 이야기를 통해서만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개표 결과 자체가 이상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는 보여요. 이 투표함이.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선관위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고 참관인들도 이런 게 발견이 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서로 이 개표의 그 공정성을 회복하고 찾아가는 개표 사무원들이나 참관인들이나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무튼 이걸로 개표 조작, 개표 부정 증거로 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그 개표 부정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온갖 어떤 증거 자료를 찾으려고 아주 눈에 쌍불을 켜고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리 털어도 잘 안 나오니까 엉뚱한 것들을 자꾸 이제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안쓰럽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현재 그 개표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부정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상당히 그래도 수그러 들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정리가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법원이 빨리 결정을 해서 선거 무효 소송이 됐든지 또는 재검표가 됐든지 해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의 온갖 그 부정선거 시비가 다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